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루블화가 폭락을 했죠. 지난해 10월 말만 하더라도 달러당 71루블이었는데 지금 2월 28일자로 118루블까지 떨어졌으니까 60% 하락했죠. 그럼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뭐 국채 발행을 인수하기는 힘드니까 스위프트로 시스템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나 러시아 밖에서 유통되는 러시아 국채, 또 러시아 밖에서 루블화 투자, 아니면 루블화 플러스 국채, 이것은 서방책이 돈을 벌겠죠. 그죠? 흔히들 우리 속담에 고문 제주가 부리고 돈은 뭐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은 러시아가 하는데 돈을 버는 집단은 채권을 잘 알고 환율을 잘 아는 사람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엉뚱한 발상이기는 한데, 뭐 어떻게 보면 고수들의 전략이기도 하죠. 우선 러시아 기준금리가 9.5%에서 20% 인상하면 러시아에는 악재입니다. 그렇죠. 러시아의 악재는 또 다른 나라의 호재라는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또 이것이 러시아 경제를 망가뜨리는 또 계기가 되니까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고, 또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멍들어가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이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 피해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도 9.5%에서 뭐 10.5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20%까지 인상을 해버린 거죠. 그럼 국채 가격은 뭐 기준금리가 그 정도니까 국채 가격도 20% 이상 떨어졌죠. 그것도 1년채가 20%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3년채, 5년채는 한 40%, 50% 떨어졌다는 거죠. 엄청난 호재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국채를 누가 가졌느냐는 거죠. 누가? 결국 금리가 러시아가 높거든요. 기준금리가 9.5%니까 뭐 대충 국채금리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죠. 또 러시아 회사채도 있을 거고요. 뭐 국영기업 회사채라면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채에 그 회사채가 러시아 밖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많을 거란 말이죠. 러시아도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러시아 국공채가 유통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금리가 높으니까 러시아 기업들, 밖에 나가 있는 러시아 기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답답하잖아요.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러시아 기업들은. 왜냐하면 미국 밖에도 있지만, 러시아 밖에도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도에게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 기업들은 송금은 안 되더라도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부도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헐값으로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누군가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존에 있는 그 러시아 국채, 가격이 급락한 국채죠. 이걸 이제 여유자금이 많은 미국계 뭐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도 펀드를 이용해가 매수할 수 있겠죠. 러시아 국채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국공채도 인수가 가능하고, 또 석유 회사 같은, 그 다음에 회사채 뭐
가격도 폭락했을 테니까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본사는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사잖아요. 부도나지 않으려면 밖에서 현찰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시의 호재도 될 수 있겠다, 일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가격이 폭락한 미국과 유로존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 국공채 투자하고 회사채 투자하고 또 루블화도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니까요. 유로존에서는 유로화도 거래가 될 거예요. 유로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의미 있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재테크 전략은 어떻느냐? 혹시 국내에도 이런 게 있다면 공포로 누군가 매도를 한다면 그 매수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죠. 또 외환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러시아 국채 아마 하나 외환은행은 러시아 통화도 아마 취급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화에 투자하는 방안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테크 수단이 하나 생겼다. 그건 한국뿐만이 아니겠죠. 예? 미국도 러시아 통화를 취급할 때고 유로존도 러시아 통화를 취급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행제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정상화되면 1년이 있으면 정상화되겠죠. 요즘처럼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 ETF 상품도 있겠죠. 가격이 급락했으니까 지금 거기도 투자하면 행제를 하겠다. 이 얘기가 주로 누구 얘기냐 하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 국채 러시아 밖에서 유통되는 국채 많거든요. 그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계산이 다 다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하락해도 괜찮아 나 지금 가격대 좋아 라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유가 좋고 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루블 또 매수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한국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하나 외환은행 가면 여기에 투자하더라도 다른 나라 위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브라질 이런 위기하고는. 그리고 러시아가 뭐 가스 그 다음에 석유 수출을 하고 뭐 생필품 곡물 수출을 하고 하니까 전쟁만 딱 끝나는 순간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